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호의 고민중개사, 저는 공인중개사 신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부동산 채널 토마토 집통에서 최근 굉장히 큰 야심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고민중개사, 신영호의 고민중개사입니다. 어떤 지역, 또 어떤 물건, 또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제작진들이 하나씩 모아서 여러분의 고민을 땅 끝까지, 저 지구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담 주시는 곳은 전화번호가 지금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나갈 텐데 한번 보세요. 02-2128 8505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바로 05, 바로 영호에게 전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8505 1위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사진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QR을 찍으시면 관련된 사이트로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내용을 아주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우리 제작진들이 하나씩 정성스럽게 모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연락해 주시고 고민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팍팍 풀어드리는 신영호의 고민중개사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사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용인 중동에 있는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34평 보유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상태, 살다 보니 10년째 거주 중이네요. 한 아파트에 10년 거주하셨다는 건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갈아타기도 고민 중인데 제가 용인 토박이라서 용인에서 움직이고 싶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일단 정보가 많이 없어서 양도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고려하지 않은 재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째 거주하셨다면은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용인 토박이시라니까 용인 안에서 이주하는 걸 이제 원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고민하시는 핵심을 보니 지금 움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시세가 오른 다음에 움직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 사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오를까 내릴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동산을 갈아타거나 팔기 위해서는 지금 내 집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집 거주하고 계시는 롯데 캐슬 에코 1단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먼저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처인구 원상면 중릉리 일대에서 굉장히 크게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 단지의 주거 배후지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개념을 접근할 때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길찾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띄워주고 계실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이 아파트가 선생님 계신 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아파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까지 가는 길찾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1시간 42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제가 대강 이렇게 거리를 재어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는 30km가 넘어요. 그리고 직선 거리를 재었을 때는 뭐 24km에서 5km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 집까지 배후지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회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대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바로 인근에 교육부지나 주거시설, 그 배후지들이 바로 접근해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는 내가 여기에서 약간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뭔가 하면은 동탄 GTX-A. 자, 동탄 GTX-A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처음에 접근했던 그 아파트, 그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에코 아파트에서, 에코 1단지 아파트에서 동탄역까지, GTX 노선역까지 1시간 반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 GTX-A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가? 위쪽으로도 물론 수서역도 있어요. 수서역을 사용할 것인가? 동탄역을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뭐 취향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겠지만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호지 안에 접근 거리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동탄 기흥아시 그 인근의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공원화되는 사업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동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서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호재들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이제 반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제 총체적인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덧붙인다면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가 특히 수도권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된 분위기예요. 저평가된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가진 아파트가 이 호재를 힘입어서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직접 그 호재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용인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용인 안에서 이주하신다면 저는 찬성이고요. 이 아파트를 지금 매각 가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용인 안에서 이주하시는 것 적극 찬성드립니다. 지금은 갈아타실 시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고민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고민 해결 끝! 두 번째 궁금증 이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홈그라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병견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가요. 그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이제 곳이 영등포 여의도 이쪽 지역인데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 고민 중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리가 대우 미래사랑 3차 아파트를 유심히 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매수 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영등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매수 시기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는 지금 영등포 구청역과 물레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예요. 물레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 역세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세권을 떠나서 영등포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옮겨서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여서 이렇게 막 하는 곳 아시죠? 국회의사당. 자, 여기에서부터 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강서구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지하화됩니다. 지하화. 이게 이제 국회도로 지상화 공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선은 다이어트 도로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도로와 나머지 여유 공간들이 혼합되는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시민 휴식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도로와 함께 혼재되는 그런 구간이 이 다이어트 도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하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영등포 로타리 일대의 교통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고 영등포 고가 차도가 곧 철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마포대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노선 그리고 이쪽으로 빠지는 이 노선 이 모든 노선들이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지고 어떤 부동산 가치가 호재가 반영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겠지요. 또 하나는 영등포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등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까요? 주춤할까요? 물론 지금은 시공 단가가 이렇게 많이 좀 높아져 가지고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미뤄본다면 2년 혹은 4년 혹은 6년 뒤쯤이면은 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에도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이 물레동 지역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대우 미래사랑 3차 아파트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얼마 전 국회에서 지상화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화로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뭐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 예산, 그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만 된다면은 굉장히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영등포역에서 이 경고속철도가 지하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곳과 이곳 단절된 이 구간들이 하나가 되겠죠. 그죠? 철길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들이 물레동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선택하신 영등포 지역 좋습니다. 물레동 대우미래 3차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주변에 비슷한 금액대의 다른 좋은 물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지역은 탁월한 선택이셨고 매수 시기는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그런데 이게 2년 사이클, 4년 사이클, 6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20년 사이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클 중에서도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저점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내려가 봐야 조금, 올라가면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구입을 원하신다면 지금이 적기고 영등포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서 하나를 더 콕 집으시려면은 발품을 조금 더 파셔가지고 임장을 하셔야 돼요. 임장을. 그죠? 대우미래 3자 분명히 가보셨겠지만은 조금 더 발품을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이 없을까? 더 싸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 없을까? 임장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결론. 자, 두 번째 고민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임장해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이 없는지 한 번 더 내 두 눈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라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 해결. 자, 이제 세 번째 상담. 자, 어떤 내용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구 원천동 원천 삼성 1차 아파트 보유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전세 주고 저는 메탄동, 메탄 현대 아파트 거주 중인 두 채시네, 그죠? 아주 부자십니다. 둘 다 정리하고 실거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수원 안에서 이동하는 게 나을지 다른 지역 괜찮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자, 정확한 의사표현을 주셨습니다. 두 채 다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실거주로 옮길 만한 자리를 찾고 계신데 수원이 나을까?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 두 아파트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길찾기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찾기를 즐겨한다고. 자, 두 아파트 간격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두 아파트가 멀지 않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생활 반경이 사실은 수원 안에서 지금까지 쭉 지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정확한 평형대가 없으니 일단 가격대를 대강 정리를 해보면은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평균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두 채를 팔았을 때 그 이상이 물론 될 수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맥스 7억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부터 내려본다면 수원은 이렇습니다. 수원 안에서 이동하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여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계신 곳은 우리가 흔히 동수원이라고 말하는 지역이에요. 영통을 포함해서. 자, 이쪽 지역이 동수원 지역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이쪽 지역이 동수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원역을 기점으로 이 좌측에 있는 수원역을 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이제 서수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서수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서수원 쪽으로는 사실 굉장히 호재가 많아요. 지금 호재가 많고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다. 서수원은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호매실까지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권선 행정타운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어요. 권선구에 있는 탑동 쪽에 권선 행정타운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수원은 다양한 그 스타필드 아시죠? 여러분 수원 스타필드. 지금 수원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수원 스타필드로 당겨지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수원 스타필드로 놀러 많이 가거든요. 수원역에서 놀던 친구들, 여기에서 영통에서 놀던 친구들, 어디에서 놀던 친구들. 젊은 세대들이 수원 스타필드로 당겨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흡입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개발 이슈가 있고 인구 흡입력이 있는 지역.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수원은 저평가된 지역이다라는 거죠. 동수원의 영통을 비롯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변동성은 없습니다. 변동성은 없고 생활이 편한 반면에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사실은 조금 덜하지요. 그렇다면 수원 안에서 이동을 하신다면 이 두 채를 처분하시고 서수원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조금 긴 시간,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거시적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부동산 지역을 수원을 분할했을 때 동수원 쪽보다는 서수원 쪽으로 옮겨서 내가 거주할 아파트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 하다 목이 쉬었거든요. 임장.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두 눈으로 상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교통량도 보고 인구 흐름도 보고 상권이 어느 만큼 익었는지 주거지가 어느 만큼 익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지가 또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임장을 하시고 수도 없이 발품을 파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리는 결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큰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 세 번째 대한 질문, 동수원 쪽에서 서수원 쪽으로 이동을 한번 하시는 것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세 번째 고민 해결! 이제 네 번째 상담 고민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네 번째 상담 고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4층 단독주택 건물을 보유 중입니다. 신당동은 그 떡볶이로 유명한데, 그죠? 제가 신당동에 가서 떡볶이를 한 번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자, 신당동 떡볶이집. 자, 떡볶이집을 파는 건 아니고요. 신당동에 있는 4층 단독주택 건물을 매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팔 수 있을까요? 가격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주셨어요. 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당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가 청구역입니다. 신당 8 재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신당동은 8, 9, 10 이렇게 해서 재개발 구역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을 주신 것을 보니까 이 구역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 수 있을까? 뭐 당연히 팔 수 있지요. 절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개발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때부터 10년, 기본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많이 줄어서 요즘은 뭐 조금 그 신속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꽤 긴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집을 팔 수 있을까? 재개발 조합에 잘 사업이 마무리돼서 넘기고 내가 이익을 가지고 빠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일반 매매로 팔고 먼저 빠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집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만한 자리인가라는 확신을 지주분께서 스스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그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핵심은 이 땅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그런 거 먼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질문 주신 이곳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제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값을 받고 팔 수도 있겠고, 혹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건데요. 이 가격은 사실은 여기서 얼마를 제시하십시오, 얼마를 받으십시오 이런 건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과 관련한 보상에 관련해서는 법으로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보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개발 컨디션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재개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두 가지 법인이 붙는데, 두 법인이 붙어서 평균을 내기도 하고 또 낮은 금액으로 감정을 내서 보상가를 책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종전의 자산이 얼마였던가, 재개발 시작되기 이전의 자산이 얼마였던가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상 절차와 기준에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보상이 시작이 되는데, 핵심은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이후부터 이제 보상 절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이 집이 사업 시행인가가 시작 전인가
시작 후인가 이걸 보면은 보상이 언제쯤 시작되는가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때쯤이면은 금액이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겠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까라는 이 포괄적인 질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재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얼마 받으세요? 얼마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는 주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라산 꼭대기의 땅이 한 평에 있어도 내 집 가격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죠? 울릉도의 땅이 한 평에 있어도 내 땅 가격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받을까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확인하시고 싶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건데 아직은 이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시원한 솔루션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요. 1+1은 2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끔은 침묵이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재개발 상태를 한 번 더 지켜보시라 하는 것이 제가 이 질문에 대해 드리는 정답입니다. 고민 해결! 이제 다섯 번째 솔루션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토지를 상속받아서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호재가 있을까요? 매도하는 게 낫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집원까지 주셨어요. 송곡리 279번지입니다. 뭐 나중에 이게 불편하다면 집원은 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땅 주변에 어떤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을까? 개발 호재가 있을까?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조사해 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송곡리 주변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가, 그죠? 화성 태안 3택지 개발 사업 지역과 굉장히 붙어 있었어요. 자, 길찾기 안내를 통해서 자 한번 들여다본다면은 여기가 송곡리입니다. 송곡리고 여기 위쪽이 화성 태안 3택지 개발 사업.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지지요. 자, 그런데 거리를 보니까 실제로 멀지가 않아요, 그죠? 멀지가 않고.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은 이제 향남읍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향남읍이 있고. 자, 그래서 GTX-C 노선도 추후에 병점으로 이렇게 수원에서 동두천까지 노선 과정인데요. 여기가 병점역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 송곡리 땅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6년, 7년 이즈음을 지나서 매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향후 진행된 이런 도시개발들을 지켜보면서 주변 인프라와 그리고 내가 가진 부동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 때가 언제쯤인지 그때쯤 팔 때 얼마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공부하고 예상하는 것.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솔루션을 드린다면은 송곡리 땅은 지금 매각하지 마시고 최소 한 3년에서 4년 이상 묵혀두셨다가 그때 한번 시세를 다시 한번 보시죠.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고민 해결!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제작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드시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청량음료 같은 동치미 같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나가죠, 그죠? 02-2128-8500 1로 전화해 주시면 문자 주시면 꼭 사진도 보내주시면 제작진들이 소중하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구 끝까지 그 고민을 파헤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시는 사연 모든 거 다 모아가지고 소중하게 잘 가지게서 여러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될 텐데 자, 제일 어색한 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납시다.